여당 비대위원장과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먼저 총선 구원 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오늘 수습 과정 저희가 먼저 살펴드릴 겁니다. 정부 여당 앞으로 이 수습 과정에서 패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걸로 다음 대선 준비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패배의 책임을 모두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책임입니다. 패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공감했다고. 그건 제가 그분들의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선거 결과가 확정된 오늘 오전부터 제가 국민의힘 내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물론 뭐 패장한테 전혀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세 마지막 날에 탈진할 만큼 사력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책임론을 지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패배한 정당은 패배한 직후에 책임이 어디에 있나라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지휘한 사령부의 사령탑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보수 지지층은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을, 조그만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바로 역대 어떠한 보수 정당의 리더들 또는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에서 볼 수 없었던 세 가지 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성입니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사천을 하거나 또는 공천 잡음이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거나 이런 식의 잡음은 이번에 적었다 내지는 없었다. 두 번째는 헌신성. 아까 앵커도 표현했지만 마지막까지 탈진했다라는 것이 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건 이 당내에 어떤 사람도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110일밖에 안 됐는데 대단히 대중성이 있다. 유세 현장마다 자기 진영이 아닌 사람도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 현장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괜찮네. 아니 말도 잘하고 말도 굉장히 절제 있고 하면서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그런 어떤 그 인파로서 증명이 됐던 점, 이 세 가지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내치거나 사라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거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처음 지휘한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인데요. 앞으로 정치 계속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그 약속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였거든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누가 그러는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 생각이에요. 자, 송영우 대변인님.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명확하게 밝힌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 당에 남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당의 리더십을 수습하는 뭐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는 지금 아직 언제 열릴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오늘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오늘 오전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그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노련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거야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한들 어떤 좋은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그 전당대회는 안 나오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친 부장님은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쭉 패널로도 있으시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쭉 보셨고 한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책임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총평해 주시죠. 일단 뭐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용산에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용산 대통령실의 불통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중간에 선임된 다음에 그때 잠시 마치 용산에 직원을 하는 척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보수 유권자,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잠시만 누린 뒤후에 곧바로 입장을 다시 선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근본적 그 기저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통적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뭔가 국민들 앞에 내가 이번 총선에서 잘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겠다라는 메시지라도 던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는 글쎄요. 지금 뭐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0일 동안 정말 뭐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바로 뭔가 도전하기에는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